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연력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오일러 적분과 스털링 근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레벨 3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특수함수 중에서 감마 함수와 베타 함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스페셜 펑션은 수학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일러의 제2종적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일러의 이종적분은 1729년 스위스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도입한 함수인데요. 1814년에 프랑스 수학자 르장드르가 적분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하고 감마 함수라는 이름과 기호를 도입했습니다. 오일러가 이 함수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흔히 계승, 팩토리얼 연산을 수행할 때 자연수에 대한 연산만 가능했는데요. 이걸 실수나 복소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감마 함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정확히 팩토리얼 연산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감마 함수의 형태와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가 0인 경우, 즉 감마 1의 값은 1입니다. 그리고 x가 0이 아니라면 감마 함수를 이렇게 부분적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항이 0이기 때문에 부분적분의 결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역에 1이 차이 나는 새로운 점화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x가 자연수라면 결국 감마 1까지 오게 될 거고요. 이 결과는 정확히 팩토리얼이 되죠. 사실 감마 1의 결과도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팩토리얼의 모든 연산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x가 음수인 정의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을 계속 사용해서 n번째 식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음의 정수일 때 정수 m을 x와 합했을 때 1이 나오도록 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자는 항상 1로 만들 수 있고 분모에는 항상 0이 포함되기 때문에 감마함수의 정의역에 음의 정수를 넣으면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역에 반정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마의 2분의 1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 t를 x제곱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감마 2분의 1을 양변에 곱할 건데요. 좌변은 그냥 제곱이 되고 우변은 x와 다른 변수 y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극좌표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s제곱을 u로 치환하면 감마 2분의 1의 제곱이 파이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가 되는 거죠. 계승으로 생각한다면 2분의 1 팩토리얼이 루트 파이라는 건데요. 해석적 확장의 결과는 직관과는 많이 다르죠. 이제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점화식을 이용해서 1 차이 나는 모든 반정수들의 감마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 영역에서는 1 차이 날 때마다 음수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로로 놓인 결과끼리 곱하면 크기가 항상 파이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일반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감마 함수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감마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경우에는 정확히 팩토리얼 계산이 되고요. 0이나 음수인 경우는 발산하죠. 그리고 반정수인 경우에는 유리수의 루트 파이가 곱해진 값이었습니다. 정수와 반정수 지점을 제외한 지점은 무한급수로 쓸 수는 있지만 수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일러의 제1종 적분입니다. 제1종 적분 역시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감마 함수를 정의한 직후에 도입한 적분으로 현재는 베타 함수라 부릅니다. 베타 함수의 표현 방식은 이 식이 원형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수 형식의 적분으로 표현하거나 삼각함수 형식의 적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삼각함수 형식이 꽤나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적분의 형태가 처음 거랑 비교했을 때 PQ 자리만 바꾼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베타 함수의 두 변수는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또 베타 함수는 감마 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임의 실수 p에 대한 감마 함수에서 적분 변수 t를 x제곱으로 치환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 q에 대한 감마 함수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감마 함수 q는 적분 변수 t를 y제곱으로 치환해서 곱한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xy 변수를 극좌표로 변환하고 s에 대한 적분과 phi에 대한 적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숫자 4도 두 적분의 2씩 나눴습니다. 적분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phi에 관한 적분식이 베타 함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왼쪽식 역시 s제곱을 u로 치환하면 감마 함수 p 플러스 q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 P와 감마 Q가 감마 P 플러스 Q와 베타 함수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베타 함수를 감마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조합의 계산 방법과 유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베타 함수는 조합이나 이항계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한 함수가 되죠. 베타 함수를 변형해서 직접 감마 함수와의 관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q 자리에 1을 넣으면 간단하게 p분의 1이 되죠. 그리고 q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분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베타 함수는 이렇게 계수를 꺼내는 것으로 두 변수의 합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일씩 증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점화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산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q 자리의 숫자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식을 잘 보면 분자는 명백히 감마함수 q가 되고 분모는 위아래의 감마함수 p를 곱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타 함수를 삼각함수의 적분으로 표현하면 두 변수가 같을 때 좀 더 간단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부분을 sin 2세타로 묶은 다음에 2세타를 파이로 치환하면 sin 파이는 이 적분 구간 속에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은 다시 베타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감마 함수의 재미있는 성질을 하나 유도할 수 있는데요. 양변에 있는 베타 함수를 각각 감마 함수로 표현하고 이 식을 감마 2p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르장드레의 배각 공식이라 부르는데요. 감마 함수의 인수를 절반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공식이죠. 그런데 완전히 절반은 아니고 절반짜리 하나랑 절반에서 2분의 1이 더해진 것 하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감마함수의 몇 가지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한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마함수의 적분 형태에서 자연상수 1을 극한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분의 윗근 역시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n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n분의 t를 u로 치환하면 적분으로 표현된 부분이 베타함수가 됩니다. 베타함수는 계승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x분의 1만 따로 빼고 재배치된 분수의 곱을 프로덕트로 쓸 수 있겠죠. 이제 감마 함수를 무한곱의 형태로 표현하려면 n의 x승을 변형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가우스의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 n 플러스 1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도 이렇게 프로덕트로 쓸 수 있죠. 식의 양변에 x승을 하고 식의 좌변에서 n의 x승을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n의 x승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n이 무한해지는 극한을 취하면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n의 x승은 n이 무한해지는 극한에서 프로덕트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감마함수를 무한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n의 x승을 변형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독일의 수학자 바이어슈트라스 방법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n의 x승은 지수의 로그를 쓰는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죠. 여기에 자연수의 조화합을 빼고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수 부분이 마이너스 감마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감마는 대략 0.577 정도 되는 오일러 마스케로니 상수입니다. 이 상수를 사용해서 감마 함수를 무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일단 가우스의 무한곱 형태로 쓰여지는 감마 함수를 역수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x에 마이너스 x를 넣은 함수랑 곱하면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분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식이 꽤나 간단해지죠. 여기서 우변에 표현된 식은 다름 아닌 사인 함수의 무한곱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x는 감마 1 마이너스 x꼴로 바꿔서 우변에 있는 변수 x까지 흡수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식이 감마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오일러의 반사공식입니다. 오일러의 반사공식은 그 형태가 x가 2분의 1인 지점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x값들의 곱을 지정해주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 곱의 결과의 분모가 사인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반정수일 때는 곱의 크기가 정확히 파이가 되죠. 이건 앞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결과지만 반사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으로부터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가 된다는 것도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스털링 근사를 유도해보기 위해서 먼저 어떤 지수함수의 적분을 지수가 매우 클 때 근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에 있는 임의의 함수 ft는 적분 구간 내에서 하나의 극대점 t0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도함수는 0이고 이계도함수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 근처에서 테일러 근사를 취하면 이 함수는 빨간색 그래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ft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게 되면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값 근처에서 정규 분포 모양을 띠게 되죠. 이건 지수에 있는 x가 크면 클수록 더 샤프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x가 충분히 커지면 극대값에서 델타 함수 모양이 되겠죠. 델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델타 함수는 정규 분포의 극한으로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큰 x에서는 피적분 함수를 델타 함수로 근사할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적분 계산은 이렇게 정리되죠. 이런 근사 방법을 라플라스 방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방법을 이용해서 감마 함수의 적분 표현으로부터 x가 충분히 클 때 근사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변수를 완전히 지수 표현으로 바꾸고 변수 t를 u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충분히 큰 x에 대한 근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 fu의 극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극대 지점은 정확히 1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의 함수값과 이계도함수값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 계산은 이렇게 근사되겠죠.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감마 함수의 변수가 충분히 클 때의 근사식을 얻게 됩니다. 이 근사를 스털링 어프록시메이션, 스털링 근사라 부르죠. 감마 함수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계승인 팩토리얼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결과입니다. 스털링 근사를 그래프로 그리면 실선의 감마 함수를 점선으로 근사시킨 건데요. x가 3 정도만 돼도 오차가 2.7%밖에 안 나고 x가 100 정도 되면 오차율이 0.08%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를 다뤄야 하는 연력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근사기 때문에 꼭 손으로 한 번씩은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마 함수와 베타 함수는 연력학에서 멀티플리시티를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죠. 멀티플리시티는 보통 입자수의 계승으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감마 함수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멀티플리시티는 아인슈타인 고체같이 간단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계승이 조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베타 함수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거시 물리량인 입자수와 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털링 근사를 사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큰 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도 전부 1로 근사할 수 있죠. 또 베타 함수 계산은 단진자의 운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연직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각도를 파이로 두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이 운동 방정식은 전미분으로 묶어내서 에너지 보존 형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기 조건을 일반적으로 두면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야코비 타운 함수로 표현될 건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초기 조건을 고정점에서 수평으로 둬서 180도 진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속도 크기의 제곱은 적분 상수가 0이 되어서 코사인 파이 항만 남게 되죠. 이 진동의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파이로 표현한 다음에 0도부터 90도까지 적분을 실행하면 4분의 1 주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적분 계산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분모가 삼각함수 하나의 제곱근으로 깔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로 표현해보면 적분 계산 부분이 베타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0도 진동하는 단진자의 주기는 이렇게 베타 함수로 쓸 수 있죠. 물론 베타 함수는 이렇게 감마 함수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 감마 4분의 1과 감마 4분의 3은 반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 쓸 수 있습니다. 감마 4분의 1은 무한급수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대충 이런 값이라는 것만 수치적으로 적용해보면 작은 진동보다 18% 정도 긴 주기를 가진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하이퍼스피어의 부피랑 건널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미 연력학 시간에 도입했었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2차원과 3차원에서 극자 표기를 잡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원은 반지름 r 외에 하나의 각도 차원을 세타원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xy 말고 x1, x2 이렇게 썼습니다. 3차원에서는 각도 차원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세타1과 세타2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역시 좌표계 단원에서는 세타랑 파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차원을 하나 더 늘려볼 건데요. 해석 기하학에서 다루는 자세한 논리를 여기서 다룰 순 없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확장해서 계산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x1은 지축으로부터의 기울기인 천정각이 되고요. 천정각의 나머지 성분인 사인 세타 원 중에서 또다시 수직한 천정각인 코사인 항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각도 차원을 모두 다 쓰면 남은 좌표는 사인 세타로 마무리되고요. 각도 차원이 아직 남았다면 다시 코사인항으로 새로운 천정각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각도 변수의 정의역을 좀 살펴보면 천정각이 되는 각도는 전부 반바퀴만 사용하게 되고요. 더 이상 쪼갤 차원이 없는 각도에 도달하면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사용되면서 한 바퀴 전부가 정의역이 됩니다. 이제 입체각을 구해봐야 하는데요. 2차원에서는 세타원 각도 그 자체가 2차원의 입체각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에서의 입체각은 좌표계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천정각으로 사용한 각도의 사인 값이 그 다음 좌표의 스케일 팩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세타3의 스케일은 세타1을 천정각으로 잡고 거기서 다시 세타2를 천정각으로 잡았을 때 나눠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가 세타1과 세타2의 사인 값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원에서의 입체각은 세타2에 대한 스케일 팩터와 세타1에 대한 스케일 팩터를 모두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었으면 이 논리를 n차원으로 어렵지 않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입체각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논리는 전부 다 따졌습니다. 남은 건 이 입체각을 모든 정의역에서 합하는 과정인데요. 합하기 전에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입체각을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적분하면 n차원 구의 총 입체각이 계산되겠죠. 우리는 이 적분이 베타 함수로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함수는 감마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천정각을 쪼개지 않는 마지막 각도의 적분은 항상 2파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프로덕트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제 분모 분자를 약분하고 분자에 있는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로 바꿔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n차원 하이퍼스피어의 입체각을 계산했으니까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는 여기에 반지름 아래 각도의 총 차원인 n-1승을 곱하면 됩니다. 또 하이퍼스피어의 부피는 건널비의 미소 두께 dr을 곱해서 전체 반지름인 라지 r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입체각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분모에 감마 함수가 있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총 입체각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스털링 근사를 사용해보면 이런 식이 되죠. 이건 고차원에서의 입체각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 방향의 공간이 기하학적으로 축소된다는 걸 시사해줍니다. 이 결과는 레벨 4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수의 계승 팩토리얼을 실수 범위로 확장한 오일러 제2종 적분 감마함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감마함수는 무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했고 이걸 이용해서 감마함수의 가장 중요한 공식인 오일러의 반사공식과 르장드레의 백악공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반정수에 대한 감마함수의 값은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라는 특별값을 이용하면 모든 반정수에 대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이 값은 직접 계산해보기도 했고요. 반사공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충분히 큰 x에 대한 근사인 스털링 근사도 증명해봤죠. 물론 감마함수는 오일러 제1종 적분인 베타함수랑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적분식은 이렇게 출발했었고 삼각함수 형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감마함수가 계승의 일반화라면 베타함수는 이항계수의 일반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감마함수나 베타함수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간단한 계산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